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나라가 어두우면 집 안에서 가장 밝은 것을 들고 나오는 대한민국 국민. 어느 외신 기자의 이 감동적인 말을 실감한 지난 며칠의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 집안의 금부치를 다 들고 나와서 국가 경제를 다시 일으켰는가 하면 세월호 참사, 또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들은 촛불을 들고 나와서 사회적 책임을 묻고 민주주의를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번엔 응원봉, 이 응원봉을 들고 나와서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떼창을 하고 시위를 축제처럼 즐기더니 K-시위라는 새로운 트렌드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이뿐 아니라 성결제로 커피와 식사를 나누는가 하면 시위 후엔 쓰레기를 다 치우고 돌아가는 깨어있는 시민의식까지 감동을 선사했죠. 이런 모습이 위기 때마다 그랬듯 불안하고 걱정스럽게 한국을 바라보던 세계인들의 시선도 변화시킬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보고요. 담담하게 우리의 생업과 일상 잘 지켜나가야겠습니다. 탄핵은 끝이 아닌 시작인 만큼 이번 주부터는 미뤄둔 송년회나 또 연말 회식도 하면서 정부 정책과 정치 행보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 지속해 나가면 어떨까요? 12월 16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겨울철 비염 관리와 약에 대한 정보 들어보고요. 또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는 정치 리스크 여파로 인한 자금 이동 그리고 재테크 전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들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드립니다. 오늘 출근길에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들었는데요. 자, 이렇게 춥지만 겨울철에 그래도 실내 환기 자주 시켜줘야 한다고 합니다. 노후한 난방시설 등에서도 이게 많이 배출되기 때문인데요. 이것은 입자 크기가 매우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호흡기를 통해 침투해서 우리 건강을 위협하는데요. 대기 환경을 뿌옇게 만들고 마스크를 끼게 만드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네, 겨울과 봄철의 불청객이죠. 자,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을 네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최근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한국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전통주의 맛과 향의 차이를 내는 유의미한 대사체를 과학적으로 밝혔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인지 오늘 농작업 정보에서 이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국 전통주의 맛과 향의 차이를 내는 대사체를 알아냈다고 하는데 먼저 이 대사체가 뭔가요? 네, 전통주는 쌀이나 곡류, 과일 등을 바로 식혀서 만드는데요. 대사체는 이러한 발효 중에 미생물에 의해 생성되는 산물을 의미합니다. 네. 유기산이나 지방산, 당 등이 해당이 되는데요. 연구진이 전통주 제조 중에 생성되는 대사산물 정보를 바탕으로 각 주류의 고유한 풍미와 품질을 밝히고자 전통주 48개를 수집해 성분을 비교해서 33종의 유의미한 대사체를 식별을 했습니다. 전통주별로 어떤 특성이 확인이 된 건가요? 네, 탁주의 경우에는 옥타데카노산, 노나노산, 옥타노산 등의 지방산이 풍부해서 버터 같은 맛이나 크림향, 과일향이 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약주는 숙신산이나 헤파노산, 헥사데카노산이 포함하고 있어서 짭짤한 맛과 기름향,
달콤한 맛이 났고 부드러운 풍미도 더했습니다. 그리고 소주의 경우에는 말론산을 주요 대사체로 가지고 있어서 깔끔하고 산뜻한 맛을 냈다고 합니다. 네, 이번 연구 결과는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연구로 밝혀진 대사체 성분 차이는 한국 전통주를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풍미를 가진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 그리고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되는 연구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 농업도 세계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간다에서 처음으로 농민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고요? 네, 농촌진흥청의 해외 농업 기술 개발 사업인 코피아 우간다 센터 주관으로 우간다 도어 지역에서 제1회 농민의 날 행사를 개최를 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피아 협력 사업에 참여 중인 지역 농민들을 격려하고 공동체 간 소통과 화합을 촉진하기에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의 가을거지철 마을 축제를 본떠 기획한 이 행사는 대재배 농가의 노고를 격려하고 풍성한 수확을 함께 축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네, 이 코피아 센터에서는 현재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건가요? 네, 코피아 사업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하는 국제개발 협력 사업인데요. 개발도상국의 현지 맞춤형 농업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서 현지의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소득도 높여주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피아 우간다 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아프리카 벼 개발 파트너십 사업을 통해서 육성된 유카파시 39 품종 등 다수학 향미벼의 보급과 실증 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식품부가 주관하고 있는 아프리카 K라이스 벨트 사업과 연계를 해서 규모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 농민의 날 행사에 대한 현지인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이번 행사는 도호의 도지역 농민조합 소속 924개 농가 중 최고 생산성을 기록한 상위 6개 농가에 종자 생산왕 타이틀과 함께 포상을 수여했고요. 우간다 전통 민속 공연과 전통 음식 나눔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이 되어서 지역 주민에게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 회당이 되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코피아 우간다 센터에서는 앞으로 매년 12월 12일을 도농민의 날로 지정을 해서 정례 행사로 추진할 계획인데요. 한국의 농업과 떡 등 전통 문화를 소개하는 등 양국 간 농촌 문화 교류의 장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합니다. 네, 우리나라의 농업 기술이 우간다 농가와 식량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농가에서 신경 써야 될 농작업 정보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주 토요일은 1년 중 밤이 가장 길다는 동지입니다. 정말 겨울의 한간대로 들어왔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올겨울 급격한 온도 변화와 폭설 피해가 우려되는데 특히 신경 써야 할 작목이 바로 인삼입니다. 토양의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면 서리발로 인해서 인삼 뿌리가 들떠 머리가 얼거나 눈이 녹을 때 싹이 일찍 터서 엄폐를 입을 수 있습니다. 온도 변화를 최소화하려면 두둑 위쪽에 부직포나 비닐을 덮어주시고요. 뿌리가 솟은 인삼은 고랑의 흙으로 덮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폭설 피해 대비해서 낡은 해가림 시설은 미리 고쳐주시고 지지목은 표준 규격에 맞게 설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큰 피해 없으시도록 관리를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봅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이 겨울철에 부쩍 심해지는 알러지성 비염 관리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날씨가 춥네요, 그죠? 이럴 때일수록 근데 비염 관리에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고요. 아마 지난 주말에도 이제 추운 실외에서 장기간 계셨던 분들이 참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셨어요? 근데 저도 뭐 어머.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근데 이게 참 세상이 기가 막힌데 코도 막히면 너무 속상하잖아요. 이거 네. 준비했군요. 아닙니다. 방금 자연스럽게 나온 기가 거고요. 막힌 멘트였다는 말씀. 네. 그래서 뭐 네. 이런 특수한 상황이 아니라도 사실은 우리나라 겨울철에는 비염 관리를 좀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나라. 예, 네. 예. 왜냐하면 이게 다른 나라 겨울과 다르게 우리나라의 환경이 정말 비염에는 최악인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우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나라가 춥고 건조한 편이거든요. 네. 근데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뭐 지중해성 겨울은 춥긴 한데 습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건조함이 제 문제가 되거든요. 여름엔 또 너무 습하고 네, 겨울엔 또 건조하고. 너무 건조하니까. 아. 그래서 일단 건조함 때문에 이제 점막이 너무 바싹 마르면 또 그것 때문에 자극이 오기 때문에 비염이 심해질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추위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내에서는 따뜻한 공간에 있다가 나가는데 그러면 갑자기 찬 공기가 확 들어오면은 급격한 온도 변화 자체가 굉장히 또 피부에 자극이 되거든요. 아. 네. 그런데 이제 코 속에 있는 점막에 또 그런 장한 자극이 오면은 이것도 뭔가 면역계가 확 활성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막 갑자기 막 붓고 그 다음에 코가 막히고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너무 그런 것들도 있는데 이제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냐. 어차피 날씨가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지 그러니까 않습니까?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마스크입니다. 마스크요? 네, 마스크를 쓰면은 보면 예전에 코로나 때도 많이 쓰셨겠지만 뭐 KF94 이런 것들 쓰면은 숨쉬기가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네. 들죠. 그게 반대로 말하면 바깥 공기가 바로 들어오는 걸 한번 완충해주는. 그래서 우리가 코의 기능 중에 하나가 폐로 들어가야 되는 공기를 좀 덮여주고 습기도 좀 채워주고 그래서 폐 타격을 좀 줄여주는 중간 역할을 해주는 건데 마스크를 한 번 더 만들면 이제 공기도 천천히 들어와서 마스크 안에서 한번 데워지고 다시 또 코 속으로 들어가니까 그런 자극이 좀 덜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그러면 그럼 추위도 막고 건조함도 좀 막아줄 수 있겠구나. 근데 마스크를 쓰면은 그 두 가지만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 일석삼조의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가 더 있어요? 네. 마스크를 쓰면 좋은 게 어떤 그게 거죠? 예. 아까 제가 우리나라 겨울이 유독 더 비염 환자에게 혹독하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이런 기후적인 요인 말고 환경적인 요인도 별로 안 좋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예. 아까 이제 말씀 퀴즈로도 나와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 좀 안 좋을 것 같긴 하지만 네. 지금 대부분 많은 분들이 마치고 계세요 지금. 네. 겨울철에는 이제 네. 겨울이나 봄철에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지금 보다 미쇠먼지 뭘까요? 미쇠? 예. 네 그렇게 중국 쪽에서 참 그런 것들이 자꾸 날아오고 황사나 이런 시즌에 겹치니까 그런 미세한 입자들은 우리 코 속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자극을 많이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뭐 진먼지 진드기라든지 아니면 새집 증후군을 만드는 이제 포르말린 같은 이런 포르말데히드 이런 입자들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그런 작은 미세 입자들도 우리 면역계에 굉장히 자극을 주기 때문에 그게 또 비염을 악화시키는 요인인데 사실은 겨울철 자체가 이제 보통 여름이나 좀 따뜻한 기후에서는 지표면이 제일 뜨겁거든요. 네. 그래서 지표면에 쌓인 오염된 공기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뜨거워지기 때문에. 그런데 겨울철에는 지표면이 찹죠. 네. 그대로 있겠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가지 못하고 그냥 바닥에 계속 쌓여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대기 역전 현상이라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지는 오염 물질 가지고 쌓이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쓰면은 요 오염 물질을 막는 게 사실은 가장 원래는 우리가 마스크를 그렇게 사용했었잖아요. 코로나 근데 그러면은 전에는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마스크가 이제 약간 두 종류가 있잖아요. 네. KF94가 있고 그냥 약간 그 위생 마스크라 그러나요? 네, 천 마스크나 네, 이런 천 것들. 네. 그 천 마스크는 효과가 없겠네요, 그러면? 천 마스크는 오염 물질을 줄여주는 효과는 적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이제 아까 따뜻하게. 말씀드린 따뜻한 그 보온과 그 다음에 보습은 어느 정도 좀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만약에 세 가지 효과를 다 누리고 싶으면 좀 더 고성능의 그런 KF94를 쓰고. 그런 마스크를 쓰는 게 좋은 거죠. 아니면 그냥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약간 좀 자극이 싫다, 추운 그 느낌이 싫다 그러면 약간 마스크 좀 그냥 그런 가벼운 방한 걸로. 효과는 충분히 그걸로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근데 또 네. 이제 그러면 마스크로도 안 통한다 나는 좀 더 심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코 속에 있는 면역 세포들이 너무 과다하게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게 알러지 반응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비염도 그런 것 때문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요. 코 속을 생리 식염수로 한번 씻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생리식염수로 코 속을 어떻게 씻어요? 그래서 그 네. 비염용 세척 기구를 같은 걸 약국에 팔거든요. 그래서 아마 방송에서 한 번씩 보셨을 수 있는데 한쪽 코에다가 킁킁 꽂고 떼는 거 아니에요 그거? 네, 한쪽 코에다 이렇게 쑥 하면 아 하면은 반대쪽으로 물이 이렇게 나오는 네, 그런 그 기구들이 한 번도 안 있습니다. 해봤는데. 그게 그 처음엔 되게 되게 아플 것 같고 좀 그럴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겨울철에 비염에 제일 안 좋은 게 건조함, 추위, 그다음에 오염 물질인데 그렇게 씻어주면 세 가지가 다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돗물이나 아니면 예, 뭐 예. 정수기 물 이런 걸로 하면은 따갑습니다. 아 이게 또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예. 그게 우리 몸은 약간의 염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맹물로 하면은 그게 굉장히 자극이 오히려 더 강해서 왜 눈에도 막 물 들어가면 되게 따갑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생리식염수를 또 약국에 팝니다. 그렇게 비싸진 않거든요. 한 통 막 1리터 이렇게 팔아서 한 2-3천 원 정도 하면 사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걸 세척 기구를 사서 이렇게 채워서 세척을 해주시면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고요. 그래서 생리식염수는 네. 싼데 세척기구가 비싼 거 아니죠? 세척 기구도 그렇게 비싸지 않고 면도기처럼 그런 게 아니고 네, 아. 세척 기구 자체도 한 뭐 10,000원 정도 하면 계속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쓴 다음에는 건조해서 말려두고 다시 쓰고 그렇게 하는 그냥 저렴한 기구이기 때문에 뭐 인터넷에서 사셔도 되고요. 이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네네. 요즘에 이제 비염약 말고도 뭔가 좀 다른 제품을 써보고 싶다 이런 욕구들이 있다 보니까 네. 또 이상한 제품을 좀 많이 쓰시기도 합니다. 이상한 제품이 네. 뭐예요? 이제 뉴스에도 나왔으니까 제품명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야돔이라고 하는 제품이에요. 야돔이요? 네. 예. 역시 제품명이- 아나운서님이셔서 이제 발음에 혼선이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아니 이게 아나운서라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이름이 너무 좀 특이하다 그래야 네, 되나요? 네. 야돔? 네. 네. 야돔이 태국어라서 그렇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야돔이 태국어로 코에 넣는 약 이런 의미라고 해요. 근데 태국에서 많이 쓰는 그 비염 치료제라고 해야 될까요? 약물인데 몇몇 연예인들이 이게 정말 좋더라 나도 거의 뭐 중독될 정도로 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국내에서도 수입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의약품도 아니고 의료기기도 아니고 우리나라 수입될 때는 화장품의 일종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뭐 법적으로 뭐 어떤 분류인지가 뭐가 문제냐 효과만 있으면 됐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 야돔이라는 게 뭐인 거예요? 그걸 먼저 설명을 예, 드려야겠군요. 어떤 식이냐면 이제 약간 아로마 오일이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에다 이렇게 꽂고 이제 냄새를 마시면 코가 뻥 뚫리는 느낌을 내는. 아 그냥 냄새만 맡는 거예요? 네. 아로마 오일. 네. 예, 그래서 근데 그 성분들이 이제 다 바카라든지 그런 멘톨이라고 하죠. 바카나 이제 캠퍼 뭐 이런 성분들이 들어 있어서 화하고 시원한 느낌. 네, 그렇게 뭐 청량감이 느껴지는 그런 냄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정말로 코가 뚫리는 느낌을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파스 발랐을 때 같은 그 시원한 느낌, 네, 그런 느낌만 내는 거지 실제로 그런 효과는 없는데요. 이게 법적으로 분류가 그렇게 안 돼 있는 게 무슨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그 가습기 살균제 사건도 원래는 네네네. 이게 인체 내부로 들어가는 물질이기 때문에 좀 철저히 관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럼요. 그 당시에는 이게 법적으로 공산품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방향제 이런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인체 적용 시험이나 이런 것들 제대로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사각지대에 있었는데 의약품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이거를 얼마나 써도 안전한 걸 무조건 검증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임산부들도 먹는 뭐 타이레놀 같은 약도 하루에 8알까지는 먹을 수가 있거든요. 안전하게. 근데 이걸 8알씩 먹으라는 얘기 아니고 요거 넘었을 때는 위험하니까 먹지 말라는 기준점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야돔 같은 제품들은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효과 자체도 경미하니까 뭐 크게 뭐 화장품 뭐 로션 하루에 몇 번 바르세요 이런 거는 좀 이상하긴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보단 자극이 강하기 때문에 어린이들 특히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이런 점막에 너무 이런 강한 자극이 계속 오다 보면은 이제 그런 알러지성 과민 반응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아이고, 예. 그런데 이거를 너무 이제 그런 기준도 없이 막 사용되다 보니까 사실은 좀 그런 것들 때문에 전문가들도 좀 계속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는 막 치료제다 이렇게 하다가 법적으로 문제되니까 그냥 야돔이다 많이 쓴다
코가 뚫린다 이런 약간 모호한 표현으로도 온라인 쇼핑몰에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구매하실 분들은 이게 그런 효과를 내는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꼭 주의를 해주면 좋겠고 이런 안전성 검증이 안 된 제품들보다 실제로 우리가 쓸 수 있는 공식적인 비염약들이 많기 때문에 네,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드려보려고 싶어요. 네네. 네. 그리고 확실히 좀 연예인들이 어떤 상품을 강조한다라고 했을 땐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사실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혹할 수는 있는데 좀 더 그들은 자극적으로 말할 수밖에 없고 또 거기 뒤에는 어떤 거래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꼭 그런 걸 쓰지 않고도 공식적인 좋은 비염 치료제가 있다 이 말씀인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게 보통 있나요? 이제 알러지성 비염 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코를 계속 훌쩍이는 콧물과 별개로 코가 막히는 게 너무 싫잖아요, 사실. 답답하겠죠. 그래서 그게 왜 그러냐면 사람 코 속에는 미세혈관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그 점막 부위들이 있는데요. 이제 알러지 반응이 생기면 여기로 혈액이 갑자기 확 몰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점막이 부풀어 오르는 현상이 생겨서 그렇게 코가 막히는 것까지 나아가는 건데 이제 거꾸로 말하면 코가 막히는 걸 그럼 우리가 억제하려면 그러면 코 속에 혈액이 안 몰리게 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 약들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게 계속 그렇게 혈액이 몰리는 걸 방지하다 보니까 반동이 생기더라는 거죠. 반동이요? 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막 줄다리기 할 때도 한쪽에 갑자기 손을 놔버리면 확 끌려가죠. 그쵸, 네, 그것처럼 이제 알러지 때문에 여기 도와줘 해서 혈액이 계속 모이는 거를 약으로 계속 억누르다 보니까 약이 없으면 갑자기 확 더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반동성 충혈이라고 하는데 피가 모인다고 충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그런 약을 안 쓰면 이제 더 심해져서 무조건 계속 쓰게 되는 저는 악화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것도 이제 너무 고통일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코에 뿌리는 형태 중에서 이렇게 혈관을 확 억제는 그런 것들 효과는 가장 빠르거든요. 그래서 이거 너무 좋다 해서 계속 쓸 수도 있는데 이런 약들은 무조건 단기적으로 급할 때만 쓰셔야 되고 너무 불편할 때만. 네, 그거 말고 그래서 의학자들도 좀 전략을 바꿨습니다. 이렇게 말고 그러면 좀 이제 알러지 반응 때문에 혈액이 몰리는 거니까 혈관을 직접 건드리지 말고 알러지 반응을 좀 억제하면 어떨까? 그래서 해서 조금 더 선행 원인을 좀 억제를 해보자 해서 나온 게 바로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이름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항히스타민제. 감기약으로 아마 많이들 알고 계실 거예요. 콧물약들 이런 걸로 생각을 하실 건데 저는 또 스쿠버 다이빙을 하니까 그 항히스타민제를 여기저기서 되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스쿠버 다이빙을 또 어떤 데 이렇게 쓰나요? 막 부비동이 붓거나 네, 이퀄라이징을 잘못해서 부비동이 붓거나 할 때 막 그런 약을 주는 경우를 그런 붓기에도 다 쓸 수 있는 약인데요. 이게 그 보통은 감기약이나 콧물약으로 많이 아실 게 이제 콧물 날 때 보면은 이제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 히스타민이라고 하는 명칭 자체가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이게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물질인데요. 요게 나오면 혈관이 굉장히 넓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도로가 넓어져야 차가 많이 들어오듯이 혈관이 넓어져야지 혈액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면 코 점막에 히스타민이 많아지면은 그 다음에 혈액이 점막으로 몰리고 그러면 혈액이 좀 넘친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너무 촉촉해지기 때문에 그 수분이 약간 용출되듯이 콧물이 확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항히스타민제를 먹으면 그런 콧물이 나오는 것도 막으면서 혈액이 몰리는 것도 좀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좋은 건데 요게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졸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통 감기약 처방받으면 아침, 점심, 저녁약이 있는데 점심약만 보면 하나씩 적을 경우가 있죠. 네. 거기서 빠지는 게 보통은 항히스타민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 먹고 오후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때 먹어버리면 점심만 먹어도 졸린데 너무 푹 졸 수 있으니 빼주시는 거고요. 근데 이런 부작용 제어하면 이게 제일 간편하긴 한데 알러지성 질환들의 단점이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아토피나 그 다음에 알러지성 비염, 알러지성 뭐 결막염, 천식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아토피, 알러지 삼총사 뭐 이렇게도 부르는데 이런 쪽으로 점점 확장이 되고 심해지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항히스타민제로 대응 안 됐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코에 뿌리는 스테로이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운동 선수들이 남용한다는 스테로이드는 남성 호르몬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쓰는 의약품으로서의 스테로이드는 이제 면역을 굉장히 좀 억제해주는, 그래서 과민 반응을 억제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안전한 용량으로 계속 꾸준히 쓰는 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렇게 쓸 때 가장 조절이 잘 된다는 게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병원 상담을 받아서 처방 받아 쓰시는 게 좋은 거고, 만약에 이런 걸로 하는 것도 내가 좀 잘 안 된다 그러면은 내가 좀 완치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좀 굉장히 증상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 그런 맞는 주사약들도 있습니다. 근데 완치는 아닌 거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완치가 어렵나 보다. 완치라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긴 한데요. 뭐냐면 면역 치료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과민 반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과민 반응을 안 일으키게 내가 좀 적응을 시켜주면 되거든요, 면역 세포들을. 그래서 우리가 막 개들도, 친구 집에 키우는 개들도 처음에는 막 짖다가 나중에 몇 번 쓰다듬어 주면은 이제 좀 다음부터 안 짖잖아요. 그것처럼 면역 세포도 좀 과민 반응을 이렇게 적응을 시켜주는 건데, 성공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오, 굉장히 높네요. 그런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해야 되고, 이거를 집에서 내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의 지도하에, 왜냐하면 과민 반응을 너무 강하게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약 먹으면서 소량씩 아주 극미량씩 적응을 시키는 이런 훈련을 3에서 5년 정도 해야 되니까 비용도 만만찮고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면 완치까지도 될 수 있다. 80% 정도는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는데, 네네.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는 주사를 맞는 건데요. 한 번 주사 맞으면 한 3에서 4주 정도는 효과가 갑니다. 그래서 아토피는 물론이고 이런 다양한 면역 질환들을 이제 좀 억제를 해주는 그런 약인데, 문제는 비용이에요. 이게. 역시. 예. 한 번 맞는데 이제 보통 한 3주, 4주 정도 가는데 한 60만 원, 30만 원, 뭐 그 정도 드는 그런 약들이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너무 내가 심하고 너무너무 고통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내가 생산성이 떨어질 정도로 힘들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도 고려를 한번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비염 치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지난 주말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서 공포와 혼란을 겪던 금융시장도 조금은 안정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PB센터 시간에 이 현재 자금 이동 분위기, 그리고 재테크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게 아무래도 위기를 겪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인데 많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네, 예. 지난 주말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네. 앞으로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대로 진행되겠지요. 과거 대통령 탄핵 결의시를 보자면 노무현 대통령 당시는 2개월, 박근혜 대통령은 3개월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이 있었습니다. 네. 뭐 인용이 된다면 더 오래 걸리겠죠.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국민들이 헌법의 탄핵 절차를 학습했고, 또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아웃라인을 알고 있다는 점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제 좀 다른 이야기를 하자면요, IMF 당시 국제 구제금융에 대한 공부, 또 통화 수합 이런 걸 공부를 했던 기억이 나고요. 또 2009년 그리스 경제 디폴트 위기에서는 그리스 헌법에 따라서 다수파가 재정 정책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도 공부했고, 네. 또 2016년 영국 브렉시트를 공부하면서 EU에 대한 공부를 했던 생각이 나요. 이번 대통령 탄핵 시국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을 다시 공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장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12월 3일 밤에 이제 계엄이 선포됐으니까 4일부터 2,500이었던 코스피가 2,360까지 빠졌다가 많이 빠진 거잖아요. 다시 2,494, 그러니까 떨어졌다 V자로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 5.6이 됐다가 다시 반등했다,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오늘이 월요일이고 이제 9시에 시장이 개장이 될 텐데 굉장히 기대감이 높을 것 같아요. 네.
과거에 비슷한 탄핵 사태 때 금융시장의 반응 어땠나요? 기억이 안 납니다. 네, 일단 금융시장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불확실성인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몇 년 동안 코스피가 가장 많이 하락한 날이요. 지난 8월 5일이었어요. 그때는 사실 우리나라 아무 일도 없었는데 일본이 금리를 올린다고 하는 뭐 기운이 있으니까 예. 엔캐리 청산 이슈가 생겨서 8.77%가 하락했어요. 즉 일본이 갑자기 금리를 올리니 일본으로 자금이 쏠리면 한국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친다는 두려움 때문에 갑자기 주식이 빠졌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보다 일본 시장을 더 매력적으로 느낄 거다. 그렇죠. 그래서 탄핵 전후의 주가 흐름 잠깐 말씀드리면 일단 뭐 정치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어떻게 느끼느냐가 가장 큰데 이제 두 번의 탄핵이 있었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당시에는 사실은 이제 전격적으로 탄핵이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일에 2.3% 하락해서 큰 충격을 받았고 탄핵 가결되는 날. 네, 대신에 이제 2개월 정도 후에 이제 탄핵이 기각이 됐었죠. 네. 네, 그래서 코스피는 빠르게 반등해서 2004년 그 하반기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를 보면요, 뭐 아시겠지만 뉴스 등으로 계속 이제 시장이 어떻게 될지에 대한 예측이 가능했고, 그래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제 2016년 12월 이후에는 오히려 시장은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그리고 예. 이제 인용이 2017년 3월에 됐는데 그 이후에는 코스피가 상승세를 봤어요. 그래서 예, 2017년에는 대신에 이제 외부적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잘 됐고 또 글로벌 경기가 회복된다는 그런 요소 때문에 세계적으로도 분위기 좋았고 네. 우리도 괜찮았고. 그래서 사실은 신고가 뭐 이렇게 뚫는다든지 이러한 네. 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요인이 이제 정부가 교체되는 거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됐고 또 경제적인 펀더멘털이 좀 좋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가에 단기 충격을 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펀더멘털과 시장의 예측 가능성이 높아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다. 즉 탄핵 전후의 주가 흐름은 정치적 리스크뿐만 아니라 경제 상황과 글로벌 환경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좀 두리뭉실한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네. 그 아무래도 이제 그때랑은 너무 이제 환경이 다르잖아요. 경제 네네. 상황도 다르고. 네네. 그 현장에서 느끼실 때 고객들의 투자 심리는 어떤가요? 네. 지난주 PB센터에서 느끼는 분위기, 즉 현장에서 느끼는 뭐랄까 좀 어리둥절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원래 뉴스가 누적되면서 국회에서 결의를 하고 뭐 이렇게 좀 빌드업이 돼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계엄이 선포되고 또 2시간 만에 이제 해제가 되고 또 네. 일주일 만에 결의가 되니까 일반 투자자들은 뭐 좀 어리둥절한 그런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대신에 이 와중에 달러는 또 강세를 보였죠. 시장이 엄청났죠. 어지러우니까. 예. 그래서 한 1,440원대까지 거래가 되고 미국의 테슬라 또 구글 등의 대형 기술주는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연중 저점이 138달러인데 420달러로 지금요? 한 3배 정도 올랐고요. 예. 또 구글도 양자 컴퓨터 개발 호재 때문에 129달러에서 191달러로 48% 상승했으니까 주식 포트폴리오 내에서 미국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증가했습니다. 원래도 인기가 많았는데 더 인기가 지금 높아지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 자산가들의 돈이 지금 어디로 흐르는지 이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도 그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요? 일단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가 별로 이제 강세를 보이지 못해서 별로 재미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안전자산으로 생각하는 부동산에 이제 관심과 자금이 좀 쏠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2번 연속 인하했고 내년에도 미국 금리 인하에 따라서 조금씩 같이 내릴 것이다. 그러면 이제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다고 생각하는 분들 때문에 부동산에 관심이 많다. 그리고 주택은 1주택 초과에 대한 제한 때문에 이제 관심이 좀 적고요. 상업용 부동산 또는 신규 오피스텔 등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투자 상담이 좀 늘었던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이제 코스피 시장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다시 이제 뭉칫돈이 국내 코스피 시장으로 몰리겠지만 아직은 좀 보류하는 느낌입니다. 네. 따라서 이제 현재는 부동산 매각 자금 또는 주식 처분 자금 등 대기 자금은 파킹 통장에 넣어서 당분간 시장 흐름을 관망하면서 부동산 매입을 준비하는 분들이 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근데 떨어지거나 정책 변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금리가 인하됐는데 예금이나 적금 상품에 대한 금리는 얼마나 떨어졌나요? 네,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설명드리면 네. 11월 초에 약 3.4% 내외 하던 금리가 12월 13일 지난 주말 봤더니 3.2%로 한 0.2 정도 내렸더라고요. 꽤 내린 거네요. 네, 많이 예. 내렸습니다. 이는 이제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연초 3.5에서 10월, 11월 두 달 연속으로 0.25씩 내려서 3%가 됐거든요. 이게 이제 점점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 12월 미국 금리 인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예금 금리는 단기간 오르는 경우가 있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완만하게 하락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금리가 더 떨어지기 전에 막차를 타야 한다는 얘기가 또 나올 법한데요. 네. 이럴 때 예적금 상품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네. 금리가 내려갈 때는 장기 상품을 가입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이제 네. 극단적으로는 3.4% 예금을 가입하고 그 다음 주에 3%로 예금 금리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1년짜리보다는 3년짜리 예금을 가입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구체적인 상품을 예시한다면 네. 작년부터 이제 금리 고점 논쟁이 있을 때마다 5년간 확정금리 상품 판매가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대부분 은행권보다는 이제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상품들이었고요. 오늘 가입하면 5년 확정금리 17%를 주겠다. 뭐 이런 상품이 나오거든요. 17%를 이제 5로 나누면은 연 3.4%니까 지금을 보면 크게 매력적이지 않았는데 그러니까요. 2, 3년 뒤에 금리가 2%대로 내려간다고 예상을 한다면 나는 5% 확정을 받는 게 유리하겠죠. 그래서 계속 내려갈 거니까. 네, 그런 상품들이 판매 하루 지나면 뭐 몇천억씩 판매가 되고 이렇게 좀 숫자적으로는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알고 있군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예. 네. 그 예적금 금리 떨어지는 거에 반면 대출 금리는 그동안 안 떨어지고 있다는 불만이 늘 나오는데 언제쯤 이 대출 금리는 내려가나요? 왜 이렇게 안 내려갈까요? 예금 금리 내려갔다는 뉴스 보면 이제 대출 받으시는 분들은 기대하죠. 이제 바로 기대하는데 네. 변동 금리로 받으신 분들은 변동 주기가 있잖아요. 3개월 또는 6개월 단위로 변동하는데 그 전부터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금리가 기다려야 된다. 예, 본인이 뭐 1월에 했으면 4월 달에 내려야 되는데 뭐 3월 달부터 내리는 걸 기대하면 안 되고요. 네. 그래서 좀 더 설명드리면 고정금리 외에 대출 금리 중에 시중금리와 연동하는 대출은 일정 기간마다 시장금리와 연동하여 움직이는데 특히 기준이 되는 금리는 은행채 금리와 3개월짜리 CD 금리가 있습니다. 네네. 은행채 3개월 CD 모두 1개월 새에 한 0.2에서 0.3 정도 인하했습니다. 따라서 대출 받는 분이라면 변경주기 되는 시점에 거래하신 은행에 문의하시거나 모바일 뱅킹에서 보시면은 내려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거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 많습니다. 이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 규제가 강화돼 있잖아요, 지금. 네. 그것과 별개로 은행들이 이번 사태로 대출을 안 해준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이거 맞나요? 그거는 좀 네. 와전된 것 같고요. 그래요? 은행권을 예. 비롯한 여신 금융기관들이 대출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다만 대출은 실질적으로 전략이라는 것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대출 전략을 일반 개인이 3개월 뒤에 필요한 주택 자금을 지금 미리 받을 수는 없죠. 네네. 대기업들은 그렇게 가능한데 그래서 이제 좀 대출에 대한 전략을 일반인들이 생각해 본다면 연초에 금리 인하를 통해 대출 특별 판매를 하는 은행들이 좀 있어요. 이제 대출을 좀 늘리겠다. 네. 그러면 기존의 대출을 사용하는 분들은 인터넷 등을 보면은 이제 어느 은행이 좀 대출 금리가 싸게 나오는지가 좀 나오거든요. 그러면 현재 이용 중인 대출이 중도 상환 수수료가 있는지 한번 확인하고 있다면 얼마가 있는지 확인해서 대출을 갈아타시는 것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특별 판매가 있다. 예. 네. 예를 들어서 중도 상환 수수료가 1.5%이고 3년간 부과된다고 했을 때 예전에는 3년 경과 전에 1억 원을 상환하면 무조건 150만 원을 수수료로 납부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간별로 계산합니다. 즉 3년 중 2년이 경과된 시점에서 상환을 한다 그러면 1.5%의 3분의 1만 내게 되니까 50만 원만 내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우리가 예측 못한 상황들이 펼쳐졌는데요. 네네.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 혹시 그 고객들에게 추천하는 투자 전략이나 네. 어떤 금융 상품 어떤 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너무 정치적인 변수에 따라서 이렇게 좌우된다기보다는 개와 주인의 이제
저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 주인이 가는 방향으로 강아지는 늘 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의 실질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거에 주목을 해서 투자를 염두에 둔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이제 열심히 봐라, 냉정하게 봐라,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봐라.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PB센터 오늘은 현재 자금 이동과 재테크 전략 살펴봤습니다. 하나은행 클럽원 한남 PB센터의 박진석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의 정답은요. 다 아시죠? 미세먼지였습니다. 6643님, 1876님 정답 보내주셨고 6624님도 아이고 단독주택 오래된 데 사는 분들은 어디선가 바람이 슝슝 들어온다고 왜 이렇게 눈물이 나죠? 네, 따뜻하게 하시고요. 7244님까지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승원이었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